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이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요. 주택 영업 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얘기라. 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뭘로 분류해야 돼?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지. 물론 부동산을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든가 건설업 정도가 해당이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우리 회사 영업활동, 제조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로 분류해야 돼? 당연히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유형자산.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부동산을 매매 목적이나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건 보유 목적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인공은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 얘는 또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이 투자 부동산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얘를 최초로 취득했죠. 취득하면은 최초에 얘를 원가로 기록합니다. 원가는 내가 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원가를 얘기한 거라. 그 다음에 원가로 원가로 기록하고, 그 다음 취득하고 난 다음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냐? 자, 얘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얘도 투자 부동산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원가로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걸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를 얘는 재평가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재평가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재평가 모형하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하고 취지는 똑같아. 얘도 공정가치로 평가하자는 게 취지이긴 한데 평가손익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얘를 재평가 모형 얘기하지 않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 요거는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회계처리 똑같아요. 자, 취득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원가로 평가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면서 맛이 가면 손상 회계처리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원가 모형.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 적용한다고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얘는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공정가치로 평가하긴 하는데 문제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도 인식 다 쓸까? 공정가치 평가는 하는데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도 인식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공정가치 평가만 주구장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회계처리 특이하죠. 근데 왜 얘는 그러면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하지만 감가상각하고 손상을 인식하지 않냐? 그 이유는 얘는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평가 손익 있죠. 이거를 뭘로 인식하냐면은 얘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무조건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 평가 첫 해는 두 번째 이후부터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발생하든 평가 손실이 발생하든 무조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주구장창 단기손익으로만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손익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감가상각하고 손상을 인식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평가손익 단기손익 인식하는 거면 감가상각하고 손상 인식한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 하나,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 하나. 기업의 단기손익에 미친 순효과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만 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하고 만약에 공정가치 평가했을 때 기업의 단기손익에 미친 순효과가 어떻게 돼요? 요 금액 아니겠어? 근데 감가상각 안 하고 공정가치 평가하게 되면
당기손익이 미치는 순효과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보신 것처럼 뭐라? 감가상각 하나 안 하나 기업의 당기손익이 미치는 순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뭐라? 얘는 감가상각과 손상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감가상각과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주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회계처리 엄청 간단해. 유형지산의 재평가 모형은 별 지랄 다 했지. 평가액 나오면은 기타 포괄이익, 평가손실 나오면은 당기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두 번째 정도부터는 쪼개고 별 지랄 다 했잖아. 근데 얘는 오로지 그냥 평가손익을 오로지 당기손익으로만 인식한다. 오케이, 끝. 이게 바로 뭐라?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194페이지 1번 투자부동산의 정의 및 범위. 양걸로 1번. 자, 줄치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보유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걸로 2번. 이 투자부동산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줄칠게요. 이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가사용 부동산과 구별이 됩니다.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 투자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네. 왜 그런지 아시겠어? 투자부동산은 보유 목적이 뭐라? 임대 수익이라든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부동산으로부터는 미래에 현금이 어떠한 방식으로만 들어오겠어요? 임대 수익의 형태라든가 시세 차익의 형태로만 들어오지. 근데 이 임대 수익하고 임대 시세 차익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누구한테 임대 줬어. 매달 임대로 1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근데 임대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으면 100만 원씩 받고 있으면은 100만 원씩 매달 현금이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안 돼. 우리 회사 영업이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본업이 장사가 잘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대 수익 갑자기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만 받겠습니까? 아니잖아. 반대로 본업이 장사가 엄청 잘 돼.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임대 수익 100만 원 받던 걸 갑자기 200만 원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보신 것처럼 이 투자부동산으로부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의 형태로만 현금이 들어오는데 얘들은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의 형태로 현금 들어오는 것마다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한다고요. 그게 투자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유형자산으로 분리하지도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분류로 일단 생성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가고요.